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17일 목요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마감 증시, 오늘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추려볼 거고요. 영상 말미에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정이나 관련 종목군들 또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0.53%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0.45% 하락하게 되면서 양대지수 혼조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거래소 시장 개인들이 1조 원 넘는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인 가운데 기관 홀로 순매수에 나섰지만 전반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좀 방어하기에는 홀로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어제 공개된 1월 FOMC 회의록 이 부분들이 되겠죠.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 사실 오픈을 해보니까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예상했던 수준 내에서의 발언들만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 초반에 안도 랠리 속에서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죠. 다만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 무렵에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변동성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포를 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출렁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포격한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포격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포를 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시장에서는 전쟁 났구나. 이런 상황으로 오해를 하고 강한 어떤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위로 아래로 강한 어떤 변동성이 출현되는 모습이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내 분쟁 그런 이제 내전을 하고 있죠. 그런 분쟁을 반군과 우크라이나군과 반군과의 어떤 이제 대립이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 이상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점차 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증시의 영향력도 점차 이제 서서히 소멸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FOMC 1월 회의 의사록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어제 털어내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면전도 사실상 우려가 됐는데 뭐 러시아군이 뭐 병력을 뺐다 또 안 뺐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큰 고비는 좀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이런 산발적인 어떤 이슈 속에서 증시가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점차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영향력, 증시의 영향력도 점차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쌍바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현재는 이제 하락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되면서 바닥을 찍고 점진적인 회복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등 흐름들이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2800포인트 중후반에서 최대 2900포인트까지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기술적인 공간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현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하락이 완만한 가운데 바닥을 형성을 하고 점진적인 회복,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반등 주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점차 이제 8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좀 형성하면서 이 하락의 기울기가 다소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850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좀 진정되고 바닥을 찾으면서 어느 정도 점진적인 반등을 추후에 모색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기대해보자.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시장을 더 밑으로 내릴 만한 그런 요소들은 점차 지금은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양대 지수가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산발적으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찾아오는 부분들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업종별 흐름하고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이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동향을 보면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은행 금융업종이죠. 금융업종하고 기계업종 이런 쪽에 상대적인 좀 강세 흐름들이 이어진 반면에 제약업종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약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오늘 보이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업종별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별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IT 업종, IT 업종의 쌍두마차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뒤이어서 H&M,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KB금융, SK바이오사이언스,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대한항공, 신한지주, NC소프트,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겠죠. 그 다음에 현대차, SK스퀘어, 기아 순으로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 되겠고요.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버스죠. 그 다음에 하이브, 솔루스 첨단 소재 순으로 100억 넘는 그런 이제 순매도를 보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들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코덱스 레버리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생활건강,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 H&M, 하이브, 셀트리온, LG이노텍, 현대차, LG전자, 코스맥스 순으로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버스죠. 곱하기인데 고버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뒤이어서 인버스, 그 다음에 LG화학, 솔루스 첨단 소재, S51 순으로 1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 100억 이상 산 종목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사들인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와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로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순매도 종목에서 100억 이상 순매도를 한 종목은 펄어비스와 LNF 두 종목을 1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은 오늘 기관도 오늘 이제 100억 이상 산 종목은 없네요. 그나마 에코프로비엠과 심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를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이 되겠고요. 반대로 또 100억 이상 판 종목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일 많이 판 게 MG캠 생명과 그 다음에 LNF, GC셀, 테스나 정도가 기관들 매도 상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업종별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H&M,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해운 운임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운임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호실적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나의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오늘은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KCT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그다음에 KCS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장중에 보였고요. 한네트,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 흥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개별 종목으로
강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모더나 CEO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종 단계에 진입을 해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종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어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클리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오늘 토니모리 뭐 이런 종목 대부분 다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부분들의 완화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겠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아요. 여행, 그 다음에 뭐 호텔 관련주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겠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있겠고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다방면에 걸쳐서 두루두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요 정도가 있었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한 거는 아까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포격을 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금 관련주와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뭐 빅텍 11%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휴니드,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덩달아서 이제 천연가스, 유가 관련주들도 강세였는데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있죠.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개별 종목 특징주들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어떤 일정 및 또 관련 종목군들 지금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또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가 또 있죠. TV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 분야 관련해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랬을 때는 또 뭐 경제 관련 어떤 공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방면에 걸쳐서 공약주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쌍바닥을 찍고 21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도 조심스럽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고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순환 매장이 찾아올 겁니다. 즉 어떤 주도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오늘은 화장품주들이 그랬듯이 내일은 또 새로운 종목,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종목. 매일매일 그날의 어떤 이제 스타 종목이 탄생이 될 거고 주도주가 돼서 걔네들이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반짝하고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그런 순환매가 올 거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장에서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길목을 지키고 기다렸다가 내 종목에 순환매가 와서 상승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이 효과적이거든요. 물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빨리 갈 건데 다음 주에 뭐 대선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원전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된다면 이런 한전 기술이나 또 다른 종목들 있죠. 한전 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한번 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두 종목이 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종목이 되겠고요. 그러면 낙폭 과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낙폭 과대 종목이고 그다음에 최근의 흐름에서 쌍바닥을 찍고 있다. 쌍바닥 이렇게 한번 찍고 들고 누르고 돌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쌍바닥 종목이고 동시에 이제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패턴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종목 이런 종목들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나 이런 자리에 잡아두고 뭐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한번 찾아오게 된다면 짧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한전산업도 고점 대비 40% 이상 30% 이상 빠졌죠. 40% 빠졌으니까 30% 이상 빠져
빠졌고 낙폭 과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들고 누르고 돌리는 가운데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에 이탈 없으면 이 정도의 뭐 손절가 정도 잡고 한 번 정도 순환매를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다음 주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뭐 게임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게임주에 뭐 특별한 어떤 호재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지금 30% 이상 빠져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쌍바닥을 찍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전 저점에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을 잡고 대응을 하면서 순환매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가 찾아와서 주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내고, 반대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거기에 따른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면서 좀 짧게 뭐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전략 속에서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게임주 내에서는 뭐 카카오 게임즈도 괜찮은 어떤 자리를 형성하고 있고, 자, 다음 주 뭐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 드론쇼 코리아가 개최가 됩니다. 드론쇼 코리아라는 이런 이제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드론주를 봐야 되겠죠. 드론주를 봐야 되고, 다음 주 2월 24일 목요일 날 개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슈 속에서 당연히 드론주가 움직일 텐데 이것 때문인지 미리 좀 종목들이 다 움직인 것 같아요.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쌍바닥 찍고 슈팅을 연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보여주는데,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좀 보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찾아보니까 휴니드, 이 종목도 드론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30% 이상 빠졌던 종목이고, 쌍바닥을 찍어주고 있는 가운데 21선 위로 오늘 좀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 시 지지받는 거 보면서 지지가 좀 이루어진다면 이전 저점에 손절가 잡고 다음 주 드론쇼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인 탄력 기대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 정도로 오늘 원전 관련주, 게임 관련주, 드론 관련주 이렇게 해서 조금 압축해서 다음 주를 좀 대비하고 하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 좋은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관심 종목들 오늘 공유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상 오늘 2월 17일 마감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